투자는 건강하게, 맘 편하게, 오래. 안녕하세요. 케빈 베스만 허정욱입니다. 오늘은 화장품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그 중에서도 조금 가볍고 재미난 얘기니까 한번 들어보시고요. 여러분들 화장품, 되게 저렴한 화장품, 뭐 로드스토어에서 파는 저렴한 화장품부터 백화점에서 파는 굉장히 비싼 화장품들까지 정말 스펙트럼이 넓잖아요. 근데 화장품이 비싸면 비싸질수록 성능, 품질, 효과 이런 것들이 비례해서 좋아지느냐라고 하면은 사실은 그렇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화장품 산업의 어떤 평균적인 비용 구조를 감안을 해보면 그렇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아모레퍼시픽의 사업 보고서가 공시가 됐길래 이 부분을 정리를 하면서 화장품 산업의 평균적인 특징을 보여드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영상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화면으로 오시죠. 2023년도 아모레퍼시픽의 사업보고서입니다. 매출 현황 가볍게 한번 보실까요? 21년도에 4조 8천억, 4조 1천억, 3조 6천억으로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그죠? 그리고 영업이익도 3천억, 2천억, 1천억 이렇게 떨어졌는데 영업이익이 떨어진 거 안타깝고 하지만 요거는 다음 기회에 아모레퍼시픽 분석을 통해서 보여드릴 거고요. 제가 지금 집중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매출 원가가 1조 1천억이 탔는데요. 판관비가 2조 4천억이 탔습니다. 재무제표를 조금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기업 영업비용의 대부분은 사실은 매출 원가가 차지합니다. 전체 비용에서 80% 이상을 아마 매출 원가가 차지할 거예요. 원재료 비용이 많이 차지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화장품 사업, 아모레퍼시픽뿐만 아니라서 그래요. 화장품 기업들은요, 보통 매출 원가보다 판관비가 더 많이 차지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원재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더 강조드리고 싶은 게 판관비에서는 이거는 다음번에 아모레퍼시픽 분석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판관비에서 그럼 도대체 뭐가 많이 차지하냐라고 한마디로 정리를 드리면 마케팅 비용하고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B2C 사업이기 때문에 가질 수밖에 없는 특성이기도 한데 오늘은 제가 저 1조 1천억밖에 되지 않는 매출 원가 중에서 저게 정말 원재료가 맞을까라는 부분들을 한번 강조를 드려보고자 해요. 원재료 현황으로 한번 가시죠. 사업의 내용 부분에 가시면 아실 수 있는데 원재료 현황에선 전체 원재료로 한 4천억 정도 매입을 했답니다. 물론 이게 비용으로 타고 들어갔던 얘기는 아니지만 상품 원가로 들어가는 금액이 4천억 정도 된다는 건데 여기 보시면 원재료라고 해서 이게 화장품 성분이겠죠. 글리세린, 주정, 어쩌고저쩌고 들어가 있겠죠. 요게 여기 들어간 게 1천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부재료가 2,300억을 차지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용기 캡 단상자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패키징이라는 얘기죠. 자, 여러분들 화장품 기업들이요. 원재료에다가는 1천억밖에 쓰지 않아요. 아모레퍼시픽의 경우. 근데 부재료, 제품 포장하고 예쁘게 만드는데 2,300억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화장품 쇼핑하시면 화장품을 사고 있는 거예요? 껍데기를 사고 있는 거예요? 네, 껍데기를 사고 있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비싼 화장품일수록 그 안에 들어가는 성분들이 좋겠죠. 하지만 그 성분이 원가를 얼마 차지하냐라고 하면은 1천억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은 매출액으로 보면 이런 거죠. 3조 6천억 팔았는데 그 중에서 원재료가 대략 1천억 정도밖에 안 들어간다는 얘기죠. 굉장히 작게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껍데기를 사고 있다라는 말이 그래서 맞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화장품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강의 차원에서 말씀드릴 때는 정말로 어떤 그 성분, 기능성 화장품의 어떤 그 기능 그런 것들을 판다고 표현을 하지는 않아요. 화장품들이 엄청나게 많이 다르지는 않거든요. 주요 브랜드들이. 근데 뭐가 다르냐면 브랜드가 다르죠. 저는 그래서 화장품은 브랜드를 파는 거라고 항상 이야기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모레퍼시픽의 지금 현재 어려운 국면들이 여기서 정의된다라고도 보여집니다. 아모레퍼시픽이 취급하는 브랜드들이 국내 시장만 놓고 보면 수입 화장품 브랜드들 말고 국내 시장만 놓고 보면 꽤 비싼 화장품들에 속하죠. 하지만 해외 시장, 주요 선진국 시장, 유럽이나 미국 쪽으로 가다 보면 아모레퍼시픽보다 훨씬 더 높은 브랜드 가치를 지닌 화장품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모레퍼시픽이라는 회사가 주가가 장기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게 중국이 됐든 유럽이 됐든 어느 나라가 됐든 해외 수출을 통해서 막대한 실적을 낼 수 있어야 되는데 해외로 나가기에는 브랜드 가치가 아직 그렇게 훌륭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국내에 머무르자니 국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다소 비싼 화장품이다 보니까 양쪽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국내 소비자들한테 비싼 화장품 브랜드다라는 거는 어떤 단점이 있냐면 경기가 꺾였을 때 아모레퍼시픽의 브랜드부터 소비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수 쪽에서도 불확실성이 낙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수 쪽에서의 불확실성을 외부, 해외 쪽에서 커버를 해줘야 되는데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해외 쪽에서는 브랜드 가치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탁월하게 인정받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실적의 안정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비슷한 기업이죠. 비슷한 화장품 기업이죠. LG생활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출 원가로 3조를 쓰는데 3조 1천억을 쓰는데 판관비로 3조 3천억을 쓰고요.
그렇게 많지 않은 상대적으로 적은 매출 원가 중에서도 원재료, 부재료 중에서 부재료를 훨씬 더 많이 씁니다. 원재료 18% 쓰고 있고요. 전체 그 원가에서 부재료로 40%를 쓰고 있으니까 LG생활건강도 아모레퍼시픽의 경쟁사인 만큼 패키징, 그 패키징을 통해서 고급스러운 느낌을 전달하기 위해서 힘을 쓰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은 아주 짧은 시간 동안 화장품 산업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말씀을 드렸어요. LG생활건강하고 아모레퍼시픽의 예시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판관비가 매출원가보다 크다. 매출원가, 즉 원재료로 타고 들어가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다. 그리고 그 원부재료 중에서도 원재료, 필러보다는 부재료, 패키징에 훨씬 더 많은 투자를 쓴다. 즉 화장품은 그 안에 어떤 성능과 내용물을 판다기보다 패키징, 브랜드 가치, 그거를 소비하고 있는 어떤 소비자의 어떤 그 가오, 쉽게 말하면 그런 것들을 팔고 있는 기업이다. 그런 특징들을 알고 계시면 앞으로 화장품 기업들을 분석하시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되겠죠? 예,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